키워드 포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키워드 바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대인 면접 준비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수행평가로 지금 면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소서 보고 이걸 심층적으로 이걸 어떻게 나올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같은 건 그냥 진로 선생님이나 그런 데 없고 그에 맞는 활동들을 학교에서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조언도 받고. 11월 16일로 예정된 2018년 수능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앞서 최근 대학별로 구술 면접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딱히 정해진 공식도 없고 때마다 달라지는 이슈들로 면접 대비는 수험생들에게 매번 어려운 과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대인 면접에 임하는 법, 기획취재팀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면접은 대입뿐만 아니고 취업할 때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면접을 잘 준비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면접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 대인 면접 준비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반영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을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의 경우 지정 과목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모두 반영하는데요. 전체 과목에서 학업 역량을 보고 또 전공 관련 과목에서는 전공 또는 계열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또 비교과 활동으로 수상 경력이나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모든 항목을 반영하고요. 또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면접 그리고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로 입시 준비할 때도 면접이 필수잖아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면접도 좀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죠? 네, 수시는 보통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원자의 기초 소양 등을 보는 게 일반 면접이고요. 학업 역량과 수학 능력까지 평가하는 것이 심층 면접입니다. 또 간혹 영어나 또 토론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은 아무래도 평가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층 면접은 논술고사와 비슷해서 어떠한 과목에서 또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미리 대비가 힘든 면접입니다. 반대로 일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또 평소 자신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연관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답변을 준비해보고 연습한다면 어느 정도는 면접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경우는 이게 보통 언제 진행이 됩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되나요? 네, 수능 전에 하는 학교도 있지만 수능 후에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경우를 보면 면접은 수능일 보름 뒤인 12월 2일에서 3일 집중돼 있는데요.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이 12월 2일 면접고사를 치르고 또 고려대 일반전형,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동국대 두드림 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도 2일에서 3일 진행합니다. 그러니 일정이 집중되는 날에는 지원 학과별 세부 면접 시간까지 확인해야 하고요. 하루에 두 곳의 면접 응시가 가능한지 또 그 부분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면접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과거 면접 기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하는 대학 및 모집 단위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와 관련돼 꼬리를 무는 추가 질문을 던지면서 지원자의 진정성을 살펴보려 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시사 현안과 관련된 지원자의 생각을 물어봄으로써 지원자의 사고력을 엿보려고 하는지 또 혹은 고난도 제시문을 주고
독해력과 창의성을 검증하려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미리 알아야 실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 분석이 필수인데요. 면접도 마찬가지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고사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면접은 제한된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전달해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면서 간결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최대한 많은 내용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의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먼저 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답변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 있더라도 그걸 정확히 꺼내지 못한다면 면접에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구술 면접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해지는 일반적인 순서와 그리고 지켜야 할 기본 예절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면접장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노크입니다. 요즘 면접장에는 거의 안내자가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 특별한 안내자가 없거나 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노크를 한 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헤아리며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노크 후에 셋을 세고 들어가는 게 훨씬 예의 있게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바로 정해진 자리에 앉으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요, 문을 가볍게 닫고 구술 면접관을 향해 목례하고요. 준비된 의자 옆에 서서 다시 허리를 45도 정도 굽혀 가볍게 인사합니다. 바로 의자에 앉기보다는 잠시 기다린 후 앉으라는 지시가 있을 때 앉는 것이 예의인데요. 혹시 구술 면접관이 서류 검토 등으로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앉아도 됩니다. 네. 뭐 일단 면접관과 대면하게 되면 정말 심장 터질 것처럼 떨리기 시작하는데 최대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면접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해진 자리에 앉은 후에 취해야 할 자세와 또 시선 처리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네, 허리를 곧게 펴고 다리는 편안한 자세로 하며 두 손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할 때는 질문한 면접관과 시선을 마주하고 대답해야 하는데요. 이때 시선 처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이곳 저곳을 살핀다든지 땅바닥을 쳐다본다든지 또는 눈동자를 고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꼭 시선을 면접관에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선 처리는 먼저 연습을 해두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할 때는 또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지도 알아볼게요.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면접관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려면 우선은 정확한 논점 파악이 먼저겠죠. 네, 구술 면접에는 때로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시사적인 내용에 대한 수험생의 지식보다는 관련된 기본 개념 인지 여부와 함께 수험생의 논리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논점 파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답변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또 면접관의 판단에 맞게 대답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면접을 유형별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될까요? 네, 서류 기반 면접은 많은 대학이 활용하는 면접 유형입니다. 면접관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보고 10여 분 동안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 유형은 크게 서류 진위 확인, 또 인성 및 가치관 확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 이걸 예로 좀 들어서 알아볼까요? 물론 서류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겠지만 어떻게 질문하는지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류 진위 확인 질문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쓴 토론대회 주제는 무엇이었나? 혹은 토론은 어떻게 이끌어갔나? 혹은 2학년 1학기 때 수학 내신 성적이 부진했던 이유에 관해 설명해보라 등으로 하게 됩니다. 또 읽은 책이 서류에 있는 경우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교과와 비교과
독서 활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질문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서류에 기재된 내용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을 좀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원자가 진실하게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다르게 답변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인성 및 가치관을 확인하는 질문이 나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으로 담긴 서류로는 지원자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관은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보라, 또 학생부에 기재된 교사의 평가에 대해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역시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예상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비하려면 자기만의 나름의 답변 원칙을 세우는 것도 좋겠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장래 희망과 연관지어 답한다 같은 원칙을 세우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원자의 생활 신조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가라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더라도 얼른 장래 희망과 연결해서 정직함을 생활 신조로 삼고 있다. 그것이 내 장래 희망인 판사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원칙만 세우면 안 됩니다. 그를 바탕으로 말하는 요령을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유형 중에서 서류 기반 면접 대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전공 적합성 확인 면접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적합성 역시 면접에서 꽤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죠. 네,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은 어떤 지원자가 우리 학교 및 학과에서 공부하기에 적합한가를 가려내는 일인 만큼 많은 대학이 면접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에서 적성과 전공 적합성 평가 비중이 40% 이상인 곳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면접에서는 보통 어떤 질문들이 나오나요? 네, 지원 동기, 학원 및 진로 계획 등을 묻는 질문이 기본이자 단골로 등장합니다. 우리 학과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또 왜 우리 학교가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이 그것인데요. 지원자는 수많은 대학 가운데 왜 하필 해당 대학인지, 그 중에서도 왜 하필 해당 학과인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로만 답변을 채우기보다 해당 대학 및 학과의 특성을 파악해서 지원 동기와 연관 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또 답을 잘 하려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 홈페이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의 이력과 연구 성과, 또 학과 커리큘럼이나 학과 목표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원 동기를 확인하는 질문뿐 아니라 전공과 연관된 지식을 묻는 질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계열별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또 준비해야 할지도 알아볼까요? 네, 인문 계열의 경우 특정 학과나 학부에 제한되지 않는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인문 계열 지원자는 지원 전공 관련 시사 이슈나 쟁점을 교과 개념과 연관지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및 과학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 재심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이론을 실생활과 연결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참신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 면접 볼 때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분야가 시사 관련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시사 이슈 관련 질문을 하는 면접도 있죠? 네, 대인 면접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여러 이슈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연계 면접인데요. 서류 기반 면접이나 전공 적합성 확인 면접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이 시사 이슈 연계 면접은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어려워하는 면접입니다. 맞아요. 시사 관련 면접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일단 면접 준비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알아두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시사 이슈 연계 면접에서 전공과 무관한 시사 관련 질문이 나오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시사는 절대적으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 외교학과나 사관학교 지원자에게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공학계열 지원자에게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 설명하라. 또는 기계산업은 탄소 배출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등과 같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시사 이슈 연계 면접을 할 때 사실 준비할 때 막막할 수가 있는데 그 첫걸음은 바로 희망 전공과 연관된 이슈부터 공략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 특정 주제에 관해 토론한 경험이나 또 독서 활동을 기재했다면 그와 연관된 시사 이슈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제출한 서류와 신문 기사를 함께 훑어보면서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하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시사 관련 질문의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만 거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주장을 펼치느냐보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찬반을 묻는 질문이 나왔을 때 찬성과 반대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양비론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칫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지원자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변할 때는 여러 주장을 펼치기보다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서 하나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대입 면접을 유형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유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면접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 이 면접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지원자는 1개에서 3개의 지문과 이에 대해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제시문 세트를 받게 됩니다. 제시문을 읽고 답변을 미리 구상할 수 있도록 5분에서 45분간 준비 시간을 주고요. 그 준비 시간이 종료되면 지원자는 면접장에 들어가 미리 구상한 답변을 말하고 면접관은 이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제시문 형식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열에 따라 영어 제시문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나 도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 수학 및 과학 관련 이론이 소개되기도 했고요. 다양하게 좀 대비를 해야겠네요. 근데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은 형식을 봤을 때 논술고사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대학의 논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단 논술고사 문제로 면접에 대비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술 면접은 논술고사만큼 독해에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 다른 하나는 면접은 논술과 달리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서 예상 답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자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의 마무리 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이나 면접관마다 차이가 물론 있지만 모든 질문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무작정 꼭 뽑아달라는 그런 식의 뻔한 답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이 꼭 이 대학에 필요한 인재임을 드러낼 수 있는 답변이 가장 좋은데요. 그를 위해서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인재상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 면접이 끝나면 의자 옆으로 살짝 비켜서서 들어올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공손하게 인사한 후 나오면 되는데요. 예의에 신경을 쓰느라 면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약간의 결례를 범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의의 준수 여부는 수험생의 인상에 영향을 주지만 구술 면접에서의 답변 내용은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누는 내내 저도 이제 대입이나 취업 면접할 때 당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면접 물론 어렵고 불편한 자리죠. 하지만 연습한다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 전에 그리고 수능 공부도 꼼꼼히 하셔야겠죠. 자,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